초음파 리프팅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에 도트 형태, 점 형태로 열점을 찍어줘요. 돋보기 형태로 해가지고 열점을 찍어주면 그쪽이 일종의 맥반석 오징어 혹시 굽는 거 보셨나요? 약간 맥반석에 오징어 놔두면 어떻게 되죠? 칙 하면서 얘가 찌그러들면서 수축되죠. 그것처럼 여기도 그쪽에 안녕하세요. 피부엄마 조은정입니다. 저도 벌써 40대 후반이 돼서 지금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 최근에 피부 탄력이 굉장히 떨어졌거나 아니면 주름이 갑자기 깊어 보인다거나 뭐 미간이나 팔자주름 이런 부분 말씀이죠.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예전에는 유분기가 많았는데 푸석푸석해졌다. 아니면 어디 여드름 나거나 뾰루지 났던 자리가 재생이 완전히 잘 안 되고 거기에 색소착색이 생겼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도 벌써 해당이 됐고요. 저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약간 20대, 30대와는 다르게 확실히 피부 재생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를 체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홈케어, 그러니까 피부 보습이나 자외선 차단 이런 것만으로는 조금 효과가 좀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관리를 하자고 하니 너무 시술이 많고 그리고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주목할 만한 시술, 그리고 가성비가 있고 어느 정도 처음 하시는 분도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것들로만 제가 추천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스킨 보톡스입니다. 이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긴 한데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모공을 축소하는 기능도 있고요, 잔주름을 좀 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 홍조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효과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결을 좀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술을 한 가지로도 여러 가지 효과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간에 피부 미용하시는 분들 원장님 중에 스킨 보톡스는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맞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실제로 미간같이 근육 힘을 많이 쓰이는 부위는 근육 보톡스를 맞지만 이마나 눈가, 턱선 같은 모공 쪽, 앞광대 쪽은 저도 스킨 보톡스를 많이 맞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마도 그냥 일반 보톡스, 근육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은 잡히는데 눈 무거움이 많이 진행이 되셔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큰 주름보다도 잔주름이 많으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근육에 강하게 맞는 근육 보톡스보다는 피부층에 얕게 조사해서 피부에만 어느 정도 잔주름을 펴는 이런 스킨 보톡스를 하시는 게 불편함은 좀 줄이고 효과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효과도 좋고 하는데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스킨 보톡스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지기간이 일반 근육 보톡스에 비해서는 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근육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5,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 보톡스,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3, 4개월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자주 맞아야 된다는 불편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피부층이 아주 얇게 주사를 하고 주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보톡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촘촘 이렇게 다 얼굴에 놔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턱선이나 앞광대, 모공이 있는 쪽, 잔주름 있는 부분 낳다 보니까 얇게 주사를 많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엄청 아파요. 약간 연고 마취를 해도 보톡스 자체가, 톡신 자체가 피내에 들어가는 통증은 솔직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아파하세요. 거의 눈물 흘리면서 맞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고 나면은 얼굴에 좀 윤기가 돌고 피부가 팽팽해지고 잔주름이 개선되지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주기적으로 맞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원장님,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킨 보톡스도 일종의 보톡스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로 해서 어떤 양을 맞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턱선이나 이런 데까지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선이고요. 국산으로 약간 저렴하게 할 경우에는 외상 같은 경우에는 3, 40만 원 정도도 할 수 있죠. 얼굴 전체를 맞는다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러면은 이거 목주름에도 혹시 효과가 있나요?
네, 저는 턱선에 하는 스킨보톡스를 할 때 꼭 40,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목에도 같이 하는 거를 많이 추천이 드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피부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좀 늘어지게 되고 탄력이 좀 없어지게 되고 세로 잔주름이 좀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킨보톡스를 목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게 되면은 목주름도 조금 개선되지고 목이 좀 타이트닝 해지는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스킨보톡스 어디 가서 하는 게 좀 좋은가요? 우리 병원에 와서 해야 되나? 그건 농담이고 일단 이것도 보톡스고 그리고 아무리 스킨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위에 조사하거나 잘못 층에 조사하게 되면은 안검하수라든지 안검하수가 뭐냐 하면은 눈이 이렇게 한쪽 부분이 좀 내려간다거나 눈을 뜨기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숙련하시는 원장님한테 시술을 받으시는 걸 좀 많이 추천드리고요. 저는 초보 원장님들 하실 때 항상 제가 약간 조언 드리는 게 있어요. 이가 쪽은 조금 조심해서 놔드려라.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쪽은 조금만 주사를 잘못해도 입이 돌아간다거나 특히 웃을 때 표정이 어색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해서 하긴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다른 시술에 비해서는 아무리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도 몇 주 정도 불편한 거지 뭐 원상태 복귀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다른 시술에 비해서는 많이 덜한 편이긴 해요. 두 번째 추천드릴 거는 고주파 리프팅입니다. 고주파라고 하면 뭐야 고주파가 이러는데 병원 광고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써마지 300샷 땡땡땡 얼마, 써마지 600샷 땡땡땡 얼마 이런 식으로 약간 써마지는 솔직히 굉장히 오래된 고주파 리프팅 장비거든요. 거의 1세대 리프팅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한 뭐 15년, 20년은 된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된 장비고 그 써마지 자체도 계속 세대를 거듭해서 좀 발전되고 있는데 그 써마지라는 장비가 워낙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고주파 리프팅이라고 하면 잘 모르고 써마지라고 하면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써마지를 예전에는 오리지널 장비 이 써마지만 받아야지 됐었는데 한 불과 몇 년 사이에 국산 제품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첫 번째 제품이 올리지오라는 제품이고 저희 병원에도 사용하고 있는 클래시스사에서 만든 볼유머라는 리프팅이 있는데 이런 써마지, 올리지오, 볼유머 뭐 이런 제품들이 요즘엔 더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뭐 그 레이저 회사마다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거의 고주파 리프팅이 많이 카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요즘에는 되게 인기가 있죠. 그리고 이런 장비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이걸 한다고 뭐 거상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눈이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런 기대치를 가셨던 분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뭔가 안티에이징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로는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뭐 거상을 수술한다거나 아니면 뭐 필러를 넣는다거나 이런데 부담감은 있는데 피부 탄력을 좀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원을 하세요. 근데 딱 만져봤었는데 피부가 이렇게 탄력이 좀 떨어져 있고 피부가 되게 얇은 편이야.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런 분들한테 거의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고주파 리프팅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 6개월에 한 번 정도 받고 있고요. 저는 뭐 고주파 리프팅 말고도 뭐 살이 좀 많은 편이라 초음파 리프팅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살이 좀 없고 유난히 없고 피부가 얇으신데 잔주름이 많으시는 분들 근데 보톡스만 해서는 이 효과가 좀 빨리 좀 지속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피부 탄력을 좀 개선하고 싶다. 피부를 좀 펴고 싶다. 이런 분들 제가 써마지를 쉽게 어떻게 설명드리냐 하면은 피부 대림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피부 다리미. 다리미가 뭐죠? 주름을 펴주잖아요. 근데 화상을 입지 않게 개발된 피부 다리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좀 이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다리미로 편다고 이게 여기 지방이 막 정리되거나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펴지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쪼글쪼글한 게 좀 탄력이 있어지고 펴지고. 근데 이거를 고주파 리프팅이 열을 전해줘서 콜라겐이 리모델링 되는 기단이 있다 보니까 시술을 딱 하고 직후에는 좀 올라간 것처럼 보여. 근데 이거는 가짜예요. 내가 내게 생기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한 달은 지나야 돼요. 한 달에서 지나고 대부분 서서히 좋아지는 게 한 6개월까지도 보는데 그래서 이런 고주파 리프팅 특히 본인한테 충분하게 받았다면 40, 50대 분들은 대부분 600에서 900샷 정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목까지 하게 되면 900샷, 얼굴만 풀페이스 하게 되면 600샷 정도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가성비가 엄청 있진 않아요. 써마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비용이 써마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600샷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2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뭐 청담이나 뭐 비싼 병원, 뭐 프라이빗한 병원들 그런 것도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병원에는 300만 원도 훨씬 넘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시술을 자주 받지 않아도 돼요. 고주파 리프팅은.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있는 시술로 추천을 드려요. 보통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탄력 크림 같은 거라고 되어 있는 크림들 있잖아요. 기능성 크림. 그런 거 하나 구입하시면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백화점 화장품을 거의 써본 지가 오래됐는데 한 10년 전에도 3, 4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브랜드 있는 제품 몇십 밀리짜리 이런 거.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 바를 바에는 차라리 이거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건 좀 저렴한 제품 바르시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거는 효과적으로 좀 입증이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탄력 시술이나 콜라겐을 어느 정도 그 느슨해졌던 콜라겐을 타이트닝하게 해주는 그런 걸로 효과적으로 좀 입증이 됐거든요. 근데 바르는 것만으로는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화장품 가격을 좀 줄이고 이런 장비 시술을 어느 정도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40, 50대 분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내원을 하세요.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좀 저렴한 거 쓰더라도 정기적으로 이런 걸 받는 걸로 플랜을 바꿨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솔직히 병원 제품을 그냥 덕용으로 되어 있는 거나 아주 저렴한 보습제를 바르지 백화점의 화장품을 절대 사진 않거든요. 이건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래요. 네, 원장님, 그러면 이게 써마지가 되게 대표적이라고 하셨는데 국산과 수입산 기계 차이가 있을까요? 오리지널 장비가 제일 좋기는 하죠. 왜 그러냐면은 오리지널 장비를 다 따라한 제품이 국산 제품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리지널 장비가 좋은데 이거를 몇 년에 한 번밖에 못 받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이게 가성비 있는 제품 2번 받을 비용이랑 오리지널 제품 1번 받을 비용하면 이게 2배만큼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퀘스천은 저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니즈에 맞는 걸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게 오리지널 장비를 하게 되면 시술 효과도 좀 길고 좀 시술 직후의 효과도 좀 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주 내원하기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리지널 장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좀 비용이 좀 있더라도.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 덜 되긴 하고 좀 자주 받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국산 장비도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국산 볼륨어 같은 것도 많이 선호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세 번째는 초음파 리프팅입니다. 초음파 리프팅은 또 뭐야? 고주파 리프팅은 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음파 리프팅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에 도트 형태, 점 형태로 열점을 찍어줘요. 돋보기 형태로 해가지고 열점을 찍어주면 그쪽이 일종의 맥반석 오징어 혹시 굽는 거 보셨나요? 약간 맥반석에 오징어 놔두면 어떻게 되죠? 하면서 얘가 찌그러들면서 수축되죠. 그것처럼 여기도 그쪽에 열점을 탁탁탁 찍으면 그쪽 근막이 수축이 돼요. 근막이 수축되면서 피부가 착 달라붙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이 좀 어느 정도 있고 피부 처짐이 같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시면 턱선이 좀 정리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저가 좀 그렇거든요. 저는 한 20대부터 여기 마리오네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항상 저 영상 촬영할 때마다 항상 그거만 보이거든요. 심해졌나 덜해졌나. 그리고 저 사각턱 보톡스도 엄청 자주 맞지 못하는 게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가 꺼지면 여기가 좀 더 처져 보여요. 여기 지방보가 약간 심수보 같은 게 약간 여기가 지방백이 저는 좀 있는 편이에요. 이쪽 라인이.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부터 초음파 리프팅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울세라는 돈이 없어서 못 받았고 그 울세라 카피 제품인 더블로 1세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받기 시작했어요. 약간 그렇게 받고 요즘에는 최근에도 제가 울세라를 받았는데 저도 이거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한 5, 6개월에 한 번? 자주 받을 때는 턱선만 좀 심해서 신경이 쓰인다 하면은 4개월에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고 3, 4개월에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저는 다른 고주파 리프팅도 받기 때문에 얼굴 전체 풀페이스로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턱선에만 한 300샷에서 200샷 정도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어요. 약간 촬영을 했는데 얼굴이 너무 커져 보인다든지 뭐 최근에 보톡스를 맞아서 여기가 늘어지는 것 같다 이럴 때 약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초음파 리프팅은 단점이 고주파보다는 좀 아픈 편이에요. 약간
특히 신경 지나가는데 이렇게 턱선이라든지 턱 밑 같은 데에는 좀 통증 어느 정도 수반을 해요. 특히 울세라는 이게 도트가 정확하게 찍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그렇고 고객님들이 그러시거든요. 국산 뭐 슈링크 더블로 이런 애들보다도 훨씬 아프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출력이 확실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턱선이나 이런 데는 좀 뻐근하고 아픈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아픈 거 말고는 특별하게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게 리프팅도요. 상담을 잘 받아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좋대 울세라가. 근데 나한테도 울세라가 좋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프팅 장비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초음파 리프팅은 피부가 너무 얇거나 지방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추천 안 드려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고주파 리프팅을 하고 피부에 뭐 콜라겐을 어느 정도 볼륨을 좀 생성시켜 줄 수 있는 콜라겐 촉진 부스터 같은 거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초음파는 많이 추천 안 해드리거든요. 근데 얼굴 지방이 좀 두둑하고 마리오네트가 좀 있고 여기가 살찜이 좀 있고 이중턱이 좀 있으시면서 여기 처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리프팅을 많이 해요. 근데 얼굴이 화가는 이런 데는 또 잔주름 많고 막 이렇게 얇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도 많이 해요. 초음파랑 고주파를 같은 날 이렇게 콜라보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얼굴에 맞는 시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울세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인터넷 쳐보시면 뭐 울세라 부작용 이렇게 하면서 무섭게 땅땅땅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볼이 콕 꺼졌다. 난 옆볼이 콕 꺼졌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울세라하고 볼 꺼졌다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그게 뭐 타병원에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시술하고 별로 그런 분 없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시술하기 전에 디자인을 조금 잘 해주고 울세라도 깊이별 시술이 가능하거든요. 팁이 다 달라요. 그거를 좀 바꿔서 시술하거나 옆으로 지방이 많이 없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지방이 많은 부위도 한다거나 약간 선택적으로 하시면은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안 할 사람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면은 이것도 고주파와 초음파 비슷한데 단어가 가격도 비슷한가요? 써마지가 제일 비싼 것 같아. 써마지가. 울세라는 요즘에 많이 싸져서 뭐 100만 원 미만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그거는 뭐 병원마다 달라가지고 샷당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되시고 이게 예전에 한 이슈된 게 써마지든 울세라든 이게 팁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팁 재사용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되게 유명한 유튜버 원장님을 저격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었는데 뭐 재사용했다 뭐 하면서 거기 있는 직원들 뭐 이런 거 인터뷰 같은 거 한 걸 영상에 올려서 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하면서 뭐 해명글 올리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이게 한 번 쓰고 못 쓰고 진짜 울세라 같은 경우에도 몇 명 쓰면은 그 카틀리지를 다 버려야 되거든요. 때문에 이게 팁이 재사용하게 되면은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막이 좀 손상이 된다거나 필름이 벗겨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재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시술을 뭐 300샷을 하든 100샷을 하든 그런 거를 다 이게 맞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인증서를 드리고 있어서 그런 거를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오늘은 뭐 길게 영상을 찍긴 했는데 이게 애매하신 분 있죠. 40대가 넘어가서 60대는 아닌데 뭔가 수술하기는 애매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처음 하실 수 있고 좀 부작용이 적고 가성비가 있는 시술 위주로 제가 3가지를 추천드렸습니다. 첫 번째 스킨 보톡스, 두 번째 고주파 리프팅, 세 번째 초음파 리프팅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잘 해줄 수 있는 병원 특히 얼굴에 맞는 시술 리프팅을 상담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병원을 많이 찾아가셔서 상담을 많이 받으시고 제가 했던 영상이 조금 시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부엄마 조은장이었습니다.